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조혜진입니다. 이번 온라인 치유 강좌에서 함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예술치료입니다. 예술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예술치료는 말 그대로 예술과 치료의 개념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념의 예술과 과학적이고 조금 객관적인 개념의 치료가 만난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이나 미술, 영화, 연극, 무용, 사진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검증된 방법으로 분석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치료는 언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거나 동작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나이라든지 상태에 크게 제약을 두지 않는 것이 예술치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력적인 예술치료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술치료 중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미술치료란 그리기나 색칠하기, 점토빚기 등 여러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문제를 표현하고 완화시키도록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PITR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미술치료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ITR은 빛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게 하면서 그 그림 안에서 스트레스의 정도나 대처 능력 등을 알아보는 그림 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동영상 잠깐 멈춰 두신 후에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빛 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중간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림이 완성됐다면 치료자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비는 얼만큼 내리고 있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 것 같은지, 그리고 그림 속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비에 젖어 있는지, 바람은 불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으셨다면 이번에는 그 그림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PITR에서 빗줄기의 양은 스트레스의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신 그림에서 비의 양이 많거나 길이가 길거나 굵기가 굵으면 그 정도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서 사람이 비를 맞고 있다면 그 각도에 따라서도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비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림처럼 비를 온전히 맞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로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 없이 내가 스트레스를 온전히 혼자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거나 나를 태워줄 버스가 오는 등 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처럼 인물상이 크거나 다른 그림으로 인물을 가리지 않고 표정 또한 밝게 웃고 있다면 이것 또한 나 대처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렇게 하늘에 먹구름을 그려놓거나 번개나 천둥을 의미하는 그림들, 그리고 땅에 물웅덩이 같은 것들을 그려놨다면 이것 또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이 전혀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의 양이나 빗줄기의 상태를 통해서 스트레스의 양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조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예술치료는요, 바로 심리극입니다. 심리극이란 사이코드라마라고도 불리고요, 연극적인 기법을 활용한 심리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기법으로 나의 내면을 살펴보고 감정을 표출하거나 정화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조금 쉽게 들여다볼까요? 여러 명의 집단원들과 심리극 과정을 안전하게 이끌어줄 디렉터가 있습니다. 먼저 디렉터의 설명에 따라 신체 활동이나 다양한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인공이 선정됩니다.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과거나 현재에 가지고 있는 미해결 과제나 갈등을 장면으로 만들어냅니다. 집단원들 중 나의 역할을 할 사람과 그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할을 정해서 트라우마 장면을 재현합니다. 주인공은 그 장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내가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 행동,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 자체를 주인공이 원하는 장면으로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빈 의자에 앉아있는 그 당시의 내 모습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죠. 이처럼 심리극은 연극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주인공의 자발성을 증진시키고 감정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극에서 중요한 것은 장면이 끝나고 난 후 집단원들과 함께 나누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누기 단계는 사랑을 되돌려주는 시간이라고도 하는데요. 함께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주인공에게 판단이나 지시적인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빈 의자에는 그때의 당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예술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예술치료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돼서 조금은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